자, 여러분, 항상 수업 때는 노트나 A4 용지, 그리고 교과서, 필기구, 이 세 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등교를 하고 나면 선생님이 학습지를 계속 나눠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노트보다는 A4 용지가 있으면 뒤에 학습지랑 같이 모으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기하 교과서, 요 필기구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이 접기를 이용해서 포물선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작은 종이를 하나 준비해야 됩니다. 사이즈는 한 색종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줄을 그어야 돼서 자도 지금 준비해 주세요. 눈금은 없어도 됩니다. 자, 여기 노트에 보시면 빨간 부분 보이시죠?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직사각형 종이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노트에다가 먼저 제일 위에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단원명을 써주시고 그 옆에 학번과 이름을 써주십시오. 마지막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노트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할 건데 과제 제출은 자, 요렇게 나중에 이 부분을 붙이고 여기에 뭐 개념 정리, 오늘 배우는 내용을 적당히 정리하셔서 쓰시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한 바닥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장을 하게 되면 두 바닥을 이렇게 놓고 한 번에 사진을 찍으시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자기가 쓴 학번과 이름이 포함되도록 꼭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제도 이해가 됐을 거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준비가 됐죠. 자, 그러면 준비한 종이로 포물선을 만들어 보고 오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포물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직사각형 모양에서 왼쪽에 이쪽 선을 먼저 표시해 보겠습니다. 왼쪽 끝부분. 자, 녹색깔로 선을 하나 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녹색 선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여러 개 그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종이에 가운데쯤 아니면 왼쪽쯤에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가운데에서 조금 왼쪽으로. 빨간색 점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이 선을 1번 선이라고 할게요. 1번 선의 왼쪽 끝부분에 점을 하나 찍어 주시고 이 파란색 점과 빨간 점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이 만나도록 접습니다. 자, 그럼 이 접은 선과 아까 그어놓은 1번 선이 만나는 부분, 이 점을 표시할게요. 자, 2번 선에 대해서도 왼쪽 끝에 점을 찍으시고 이 파란색 점이 빨간 점과 만나게끔 접어주세요. 자, 그럼 방금 접은 이 선과 2번 선이 만나는 지점에 표시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이렇게 접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선 보이시나요? 이 선이 이렇게 접어졌으니 이 빨간 선까지의 거리와 이 선 거리가
같아지는 점을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파란색 점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 선 왼쪽 끝에 점을 표시하시고 파란 점이 빨간 점과 만나게끔 네, 잘 안 보이시나요? 지금 접은 선이 이거. 자, 접은 선과 3번 선이 만나는 점. 이것도 역시 이 선과 이 노란 선이 이렇게 접어질 거니까 이 길이와 뭐 할 거다? 같아질 거다. 이해되지요? 자, 이런 점들을 모두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4번 선에 대해서 점을 찍으시고 빨간 점과 만나게끔 자, 여기 꺼 넣은 모든 선에 대해서 반복해 주세요. 자, 이제 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점을 따라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둥근 형태의 곡선이 만들어지네요. 자, 이런 형태의 곡선을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는데 포물선이라고 불렀거든요. 사실 이런 곡선의 형태가 구분 정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포물선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쌍곡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타원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은 이 규칙에 의하여 만들어진 곡선은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네, 포물선. 이제 이 종이를요, 오늘 필기할 노트에다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방금 만든 종이를 노트에 붙여두고 몇 가지 명칭과 포물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가운데 찍어둔 이 빨간 점 보이시죠? 얘를 초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초점. 자, 처음에 그었던 왼쪽에 있는 초록색 선 보이시나요? 이 선을 준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명칭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포물선의 제일 볼록한 지점, 이걸 뭐라고 하겠다? 예, 꼭지점이라고 해요. 알고 있을 겁니다. 포물선은 잘 보시면 여기 가운데 선 하나가 있으면서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선을 뭐라고 하냐면 축이라고 해요. 가운데 선을 축. 자, 축과 꼭지점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한번 알아봅시다. 포물선의 정의. 우리가 어떻게 포물선을 만들었냐면 여기 준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이 초점과 만나게 접는 걸 반복했었거든요. 그게 포물선의 정의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되냐면 포물선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한 가지 특징을 갖게 돼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점에서부터 준선까지 거리 얘랑 이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같아지게 돼요. 물론 준선까지 거리를 구할 때는 여기가 수직입니다. 이 거리가 같아지게 된다. 왜 그래요? 네, 여기 있는 점이 초점이랑 만나게 접었으니까 노란색 선 두 개가 포개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게 같아요. 요게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준선까지 거리와 초점까지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진다? 예, 포물선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포물선의 정의가 준선까지 거리, 초점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선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준선까지 거리 뭐 이 정도쯤 잡으면 될까요? 여기랑 요 거리와 같아지는 이 정도쯤. 이 노란 선 두 개가 같아지게 하는 그런 점, 요 파란 점. 이 점을 찾으시면 얘네들을 다 모으면 포물선이 된다는 말이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쯤, 요 정도 거리랑 같아지는 이 정도 될까요? 네. 이런 점. 이렇게 둘을 같게 만드는 파란 점. 이런 점들을 다 빠짐없이 찾으시면 얘가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 될 거다. 포물선 모양이 될 거다. 네. 이거는 자, 여기 점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선이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선이 이렇게 있다면 거리가 같아지는 점, 여기서부터 거리와 이렇게 같아지는 점 찾고, 여기 같아지는 점 찾고, 얘랑 같아지는 점 찾아서 연결하면 이런 식의 포물선이 만들어지겠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게 되는 점들을 다 모으면 포물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포물선의 방정식 구해보겠습니다. 좌표축을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원점, 여기는 X축, 여기가 Y축. 포물선의 꼭지점이 원점에 오게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물선 초점이 여기 보이네요. 초점은 F를 많이 사용합니다. F. 자, 얘들의 좌표를 좀 잡아보기 위해서 요 원점에서 F까지 거리를 P라고 정해볼게요. 소문자 P요. 그러면 초점의 좌표를 쓸 수 있겠죠. 초점의 좌표는 X축 위에 있으니까 P, 0 되겠네요. 자,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여기 있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초점까지 거리가 P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준선까지 거리, 이 거리도 얼마가 될 거다? P. 아니면 종이접기 했던 걸 생각하면 여기 있는 파란 점이 빨간 점이랑 만나게 접었으니까 이 두 부분이 포개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P예요. P. 그럼 원점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갔으니 이 지점은 마이너스 P가 될 거고요. 초록색깔 준선이 X축에 마이너스 P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 준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 맞습니까? X는 마이너스 P. 네, 이제 초점과 준선의 방정식 찾았고요. 그럼 이제 포물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서 얘를 x, y라고 좌표를 줍시다. 포물선의 방정식은 포물선 위에 있는 이 점 x, y에 대한 규칙을 찾는 거거든요. 그 규칙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네, 아까 우리 얘기했었어요.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 얘랑 여기서 준선까지 거리가 뭐하다는 거? 똑같다는 거. 이게 포물선의 정의예요. 맞죠? 물론 이 거리는 수직거리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정의를 가지고 식을 세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에서 초점까지 거리, 초점까지 거리. 와, 여기서 준선까지 거리가 뭐하다? 같다. 그럼 초점까지 거리는요, 점 P에서 점 F까지의 거리. 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x-p의 제곱. 맞죠? 그리고 y-0이니까 y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돼요. 루트. 그리고 준선까지 거리를 좀 봅시다. 준선까지 거리는 여기 노란 색깔, 가로로 된 노란 색깔 선이거든요. 요만큼의 거리는 P라는 걸 알아요. 맞죠? P랑 같아요. 요만큼의 거리는 얼마일까? 얘는 여기 0에서부터 옆으로 뻗은 거리니까 X 좌표랑 같을 거예요. X가 되겠네요. X 좌표. 그럼 이 거리가 얼마다? P 더하기 X가 되겠네요. 준선까지 거리는 P 더하기 X. 자, 근데 거리는 x의 부호에 따라서 p 더하기 x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줘야 양수가 됩니다. 자, 이제 x랑 y에 관련된 식이 나왔어요.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식이 나왔거든. 그래서 얘를 잘 정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보물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양변을 일단 제곱할까요? 네,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그리고 y제곱 제곱하면서 안에 전개도 했어요. 자, 우변도 제곱해주세요. x제곱 2px 더하기 p제곱까지 좌우변 정리하시는데 x제곱이 없어지나요? 네, p제곱도 없어지고요. 그럼 남는 게 왼쪽에는 y제곱을 남기시고 이 px는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4px가 됩니까? 네. 자, y제곱은 4px. 이제 좀 깔끔한 모양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얘를 보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보물선의 방정식. y제곱은 4px를 꼭 기억해 주세요. y제곱은 4px. x랑 y는 보물선 위에 있는 점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y제곱은 4px라는 식을 만족시킨다 이 말이에요. 기하 수업을 할 때 보물선이다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 옆으로 누워있는 이 형태가 기본으로 잡을 거예요. 얘가 기본이에요. 자, 방금 배웠는데 이 보물선의 방정식이 뭐라고요? 예, y제곱은 4px.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보물선의 방정식도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둘이 아주 닮은 것 같아서 한 좌표 평면에 한 번에 그려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자, 방금 얘가 y제곱은 4px였고 지금 빨간 색깔 직선 보입니까? 얘는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파란 색깔 보물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과 초록색을 잘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에 대해서 빨간색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게 보이죠? 네, 정확하게 대칭이에요, 대칭. 그럼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을 때 이 y 이퀄 x에 대하여 대칭일 때는 방정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은 요 식에서 xy를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은 4py가 되겠네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보물선이 y제곱은 4px라면 왼쪽에 있는 이 보물선은 어떻게 된다고? x제곱은 4py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 네, 이 둘은 서로 어떤 관계다? y =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서로 대칭이라서 x, y를 바꾸면 된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는 보물선의 초점이 여기 안에 어딘가 있지요? 그리고 준선도 얘의 반대쪽에 이렇게 직선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린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보물선도 초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똑같이 대칭 이동시키시면 돼요. 여기 있겠네요. 여기. 그럼 준선은요? 이거의 반대쪽에 이렇게 돼 있겠네.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의 초점의 좌표는 p, 0였잖아. 준선의 방정식은 x는 -p였거든요. 여기서는 초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으니까 0, p가 될 거고요. 이 준선의 방정식은 이번에 y축에 -p를 지나가네. 그러니까 y는 -p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좀 익혀볼게요. 아직 많이 낯설 텐데 조금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보물선의 형태를 배웠는데 첫 번째 배운 게 이거예요. 네, 얘가 기본입니다. 얘는 y제곱은 4px. 이때 p가 뭐라고요? 네, 초점 좌표라고.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배운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사실은 1학년 때 많이 배웠던 모양이죠. 얘가 x제곱은 4py. 자, 두 가지를 한 번에 해서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곱을 보세요. 제곱이 y에 붙어 있는지 x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보물선의 모양이 달라져요. x에 있는지 y에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초점이 1,0이에요. 그러면 여기인가요? 먼저 표시하시고 여기 초점 f 1,0 표시하시고 준선은 x는 -1이에요. x축에서 -1을 지나가게끔 직선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쯤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물선은 꼭지점이 원점이 되면서 이렇게 초점을 감싸는 방향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렇게요. 자, 여기 초점과 준선이 있었습니다. 자, 이 보물선의 방정식, 지금 파란 색깔이 보물선입니다. 보물선의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는 y제곱은 4px인데 이때 p는 1이니까 그냥 4x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면은 초점이 여기 조금 멀리 있겠네요. F가 마이너스 2,0. 그리고 준선이 x는 2니까 x축에 2를 지나가시게끔 그려주세요. 직선. 네, x는 2. 자, 이제 그럼 포물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꼭지점이 원점을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초점을 감싸는 방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여기가 초점이고요. 여기가 준선입니다. 자,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놓은 거니까 y제곱, 얘가 기본입니다. 4px인데 이번엔 p가 음수예요. 그리고 x. 정리하시면 y제곱은 마이너스 8x가 되겠습니다. y제곱은 마이너스 8x. 이번엔 초점이 0,1이에요. 0,1이면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0,1. 준선은 y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y축에 마이너스 1을 지나가게끔 선을 그어주세요. 이제 포물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꼭지점이 원점을 지나면서 초점을 감싸는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기 원점이고 여기가 초점이고요. 여기가 준선. 자, 그러면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얘는 아까랑 다른 형태죠. 기본 형태가 아니죠. 그럼 이때는 x제곱은 4py인데 지금 p는 1이네요. 그래서 4y. x제곱은 4y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기본 문제들을 한 10개만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올렸던 PDF 파일이 있어요. PDF 파일 열어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PDF 파일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가 10개가 있어요. 자, 이 포물선 방정식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지겨워도 반복된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편하게 잘 될 때까지 10개의 문제를 좀 연습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실 때 그래프 개형이 맞아야 되고요. 준선 초점 방정식은 정확하게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 1번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 어디에 초점이 있을 거야. F. 그리고 이쪽에 준선이 있을 거예요. 준선.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그래프에 있는 이 모든 점은 초점까지 거리 그리고 준선까지의 이 수직 거리가 같아야 한다는 거. 이걸 좀 의식하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나 응용된 문제를 풀 때도 이 포물선의 정의, 준선까지 거리, 초점까지 거리는 같다는 거를 좀 계속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부터 10번 정답 확인할게요. 네, 다 됐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제출하는데 방금 했던 개념 정리, 문제풀이 해서 노트를 썼을 거예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구글 클래스룸은 각자 2학년 3반이나 2학년 4반 교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 명씩 확인하고 출석 체크도 그걸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러분 새 특에 쓰고자 문제를 하나 내봤는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래프에서 초점과 준선이 서로 가까울수록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달라질까? 여기 초점이 있고 준선이 여기 있어. 이 둘이 이렇게 가깝거나 준선이 있는데 초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멀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써서 사진으로 올려도 좋고요. 한글 파일을 작성해서 업로드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비밀 댓글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각자 2학년 3반, 4반 그 구글 클래스룸에 쓸 칸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개설한 기하 수업 구글 클래스룸이 있어요. 지금 다 아직 신청 안 했는데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면 초대하는 메일을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개설한 기하 수업 구글 클래스룸에 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